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 보세요. 친일파가 득세하고 교과서까지 오욕으로 뒤덮이는 2014년. 올해 3.1절은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가 주최하는 3.1절 등반대회에 전국 모든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월 1일 성공적인 TV기국과 국민TV 라디오 개국 1주년을 자축하는 자리. 조합원이 참석 안 하면 누가 참석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박지만 씨?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올해 3월 1일 토요일 아침 11시 성인은 15,000원, 청소년 이하는 만원의 회비를 지참하시고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경원선 백마고 지역에 모이시면 됩니다. 산이 높지 않습니다. 트레킹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점심이 죽여줍니다. 가마솥밥, 숯불 삼겹살로 입이 호사로울 것입니다. 인절미를 만드는 떡매치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월 1일 토요일 아침 11시 경원선 백마고 지역에 모여주세요. 신청과 문의는 조합원 백마고지 김정일님 010-9523-5400입니다. 네, 김용민 PD로부터 조간신문 브리핑 받아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골라오신 첫 번째 기사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겨레가 입수한 코레일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이행계획. 여기를 보면 말이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일부 보도를 통해 나오기도 했는데 재확인된 겁니다. 예. 인천공항철도 이거 사실 그 민간 자본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에 의해 운영되어 왔는데 하도 적자가 크다 보니까 이걸 결국 코레일이 어마어마한 그런 이런 채무를 감수하고 인수했습니다. 예. 뭐 완전 흑자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정상화의 어떤 토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항철도를 코레일이 다시 판다고 합니다. 민간에다가 말이죠. 자, 민간에다가 판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민영화라는 얘기죠? 민영화입니다. 네. 민영화예요. 이게 민영화가 아니면 민영화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냥. 예. 진짜 민영화의 길을 택한 셈이 됐습니다. 자, 이런 코레일의 그 계획을 보게 되면은 박근혜 정권이 뭐 대통령서부터 시작해서 코레일 사장까지 출기차게 민영화는 없다. 철도 민영화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정면으로 뒤집는 그런 문건이 나온 겁니다. 민영화는 아니지만 이게 사유하다. 네. 이런 주장 아닐까요? 아, 민영화는 아니고 사유하다. 예. 그러면 할 말이 없겠네요. 예. 예. 관련해서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한 말이 있습니다. 수서발 KTX와 똑같은 구조로 철도 민영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특히 공항철도는 당초 민자사업으로 운영되다가 정부 보조금 부담이 너무 커서 코레일이 떠맡은 경우인데 도대체 정부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모를 지경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게다가 또 각 노선을 다른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영국식 철도 민영화 모델과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그런 전문가의 견해도 있었습니다. 영국은 실제로 그렇거든요. 노선별로 이제 운영 주체가 다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금이 너무너무 비쌉니다. 결국 영국식 모델로 간다는 건 뭐겠습니까? 철도 요금의 폭등을 조장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예.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뭐 가정입니다만은 영국식 예. 모델로 가면은 경부선이니 호남선이 없어지고 네. 예를 들면 뭐 삼성선, 현대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겠죠. 또 그런 업체들, 특히 대기업들이 이런 그 철도 사업에 무관심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자, 확실히 이 철도 민영화 한다.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문건이 나온 겁니다. 한겨레 일면 머릿 기사입니다. 예. 자, 이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요. 이렇게 방송과 신문들이 무관심해서야 과연 언론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전 이렇게 묻고 싶은데요. 제가 그 과거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말이죠. 홍문종 사무총장 북한인권법의 거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북한인권법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예. 민주당은 여기에 미적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과연 인권을 말할 수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인권의 아이콘, 북한 인권의 아이콘인 우리 홍문종 의원이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를 착취하고 노예로 삼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행태를 보였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페이스북에다 글을 남겼습니다. 홍문종아, 이 북한 인권법 만들기 전에 박물관 인권법부터 만들자. 예,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 반응은 왔습니까? 반응은 없습니다. 예. 예. 오늘 경향신문 이면이 주로 예. 이제 그 해당 박물관이 예. 법을 안 지켰다 이 부분을 짚은 거죠. 이미 그 최저임금 이걸 위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 말고도 이 박물관 법을 안 지킨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지난해 초까지도 불법 건축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경기도 포천시청 관계자가 한 말인데 2010년 8월 홍문종 사무총장이 박물관을 인수한 뒤에도 한동안 불법 건축물 16개 동에 대한 철거, 폐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포천시는 이후에 홍문종 사무총장에게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2012년 초에는 불법 건축물이 시정되지 않으면 2억 3,928만 원에 달하는 이행금을 6개월마다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의 계고장을 보냈는데요. 예. 이 계고 내용은 이행되느냐?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계고장을 분명히 보냈는데 홍문종 사무총장은 불법 건축물 신축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계고장이 어디로 갔나요? 예. 자, 이런 홍문종의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이 박물관을 인수한 다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그야말로 펑펑이었습니다. 이 포천시청이 이 돈을 받아내야 하는데 돈을 도리어 준 셈이 됐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이죠. 자, 홍문종 사무총장이 박물관을 인수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천만 원대 지원금을 받은 것이 밝혀졌는데 포천시가 2012년 보조 큐레이터 지원 사업 명목으로 1,200만 원, 단체 관람료 지원 명목으로 8천만 원 해서 모두 2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기초단체뿐이 아닙니다. 경기도도 2011년 사단법인 경기도 박물관협의회를 통해서 단체 관람료 명목으로 2,463만 원을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광역단체만이 아닙니다. 중앙정부도 펑펑 지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와 한국사립박물관협회 등을 거쳐서 이 박물관에다가 4,751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박물관은 2011년 한국박물관협회 주관 해설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700만 원, 2012년 한국사립박물관협회와 한국박물관협회에서 교육사와 학예 인력 지원 사업으로 각각 1,200만 원, 120만 원을 제공받았고요. 지난해에는 또 이 두 기관을 통해서 각각 1,285만 원 그리고 1,446만 원을 받았었습니다. 예. 이 경향신문이 보도한 금액만 다 합해도 1억 원이 훌쩍 넘는 그런 금액이군요. 1억 원. 돈이 있었어요. 근데 이주 노동자들에게 그동안 덜 준 임금이 1억 5천여만 원이었습니다. 예. 관련해서 한겨레 지면에도 기사가 있군요. 예. 자, 어제 그래서 홍문종 사무총장이 더 크게 논란이 번질까봐 그야말로 꼬리 자르기를 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두 받아주기로 한 것입니다. 자, 이 김철기 새 박물관장이 이 짐바브웨 노동자 4명과 부르키나파소 노동자 8명과 협의한 끝에 노동자들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전 관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 협의가 마무리된 직후에 해임이 됐습니다. 자, 김철기 새 관장은
홍문종 사무총장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홍문종 사무총장이 총재를 맡고 있는 봉사단체 한국 BBS 연맹의 부총재입니다. 자, 그럼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아닙니다. 문제는 남습니다. 노동자들과 맺은 근로계약에 박물관 쪽 당사자인 홍문종 사무총장은 노예 노동이 사실이 아니다. 자기는 잘 몰랐다. 이렇게 거짓 해명을 했죠. 예.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없습니다. 아니, 이 노예 착취를 한 것도 모자라서 거짓말까지 했는데 이에 대해서 사과도 안 했다? 이건 정말 그야말로 모렴치의 극치죠. 자, 어제 합의는 홍문종 사무총장 대신에 박상순 전 관장을 해임하는 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 박 전 관장은 또 누구냐? 홍문종 사무총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도 의정부 경민대학교의 현직 교수입니다. 전현직 관장 모두 홍문종 사무총장의 측근인 셈이죠. 자기는 몰랐다. 자기는 노예노동 시킨 바 없다. 이런 이야기. 얼마나 이 우스운 말이 돼버렸는지는 전현직 관장의 홍문종 사무총장과의 관계를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예. 아울러 박물관 쪽의 현행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남는데요.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 위반만 10가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편 의정부 고용노동지청은 아직 고소고발이 없어서 정식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예. 혹시 오늘 관련 인터뷰가 있는데요. 예. 이 노동자들이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네. 고소고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건 아닌가 이런 좀 우려도 있는데 그 네.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세계일보 신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메달 못 딴 선수들을 향한 조롱 인신공격의 글들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자, 국민 세금 받아먹으면서 4년 동안 뭘 한 거냐? 태능 선수촌을 불지르겠다. 이런 글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하지 정맥류를 견디고 동계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이상화 선수 투혼, 정말 찬사를 보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시아인이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것은 이상화 선수가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상화 선수에 대해서 이제 금메달 1개 딴 게 자랑이냐, 이런 악플을 달았다는군요. 또 이상화 선수 빼고 다 그만둬라, 이런 악플도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이승훈 선수가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0m에서 12위에 그치니까 일부 네티즌은 공항에서 계란 맞을 준비나 하라.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군대까지 면제받았으면서 이번엔 메달 1개라도 못 따봐라. 이런 악성 댓글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또 이 한국인 최초로 올림픽에 6회 연속 출전한 스피드 스케이팅 이규혁 선수에게 올림픽을 6회 연속 출전하고도 메달 하나를 못 따네. 입 놀리는 건 금메달감이다. 이런 식의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자, 저는 이거 일베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모독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예. 이기는 게 장땡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5.18 당시 민주화운동 그야말로 이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서 처참하게 이렇게 유린이 됐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일베에서는 전두환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전땅크라고 해가지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유치하고 무모한 1등 지상주의가 낳은 이런 변태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등을 하지 않으면, 메달을 따지 않으면 악플을 쏟아내는 이런 자들, 이 사회 부적응자들입니다. 예, 외국 선수들을 향한 비난도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사다 마오 선수에 대해서는 일본 방사능 원숭이다. 러시아 율리아 리프니츠카야 선수에게는 러시아산 중2병 이런 악플을 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연 때문에 러시아로 국적을 변경한 안현수 선수, 빅토르 안이죠. 예. 이 안현수 선수에게는 매국노라는 글을 서슴없이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인간들입니다. 정말 이럴 데 없는 이런 아주 악플을 달고 있는, 다 이 발본색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8면 기사입니다. 자,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전격 발탁됐습니다. 예. 사실 이분 원내대표 나가려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발탁이 됐으니 원내대표는 이제 안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친박 진영에서는 이주영 발탁으로 결국 이제 원내대표 이 경선 구도에서 결국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군요. 자, 이 판사 출신인데요. 이주영 장관. 그런데 이분이 국회의원 4선 동안 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만 활동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느냐? 경력조차 없습니다. 딱 하나 있다면 고향이 경남 마산이란 점. 항구도시다. 항구도시란 점. 바다와 가까운 마산에서 태어났다. 예. 마산에서 태어나가지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됐다. 고향이 항구면은 해양수산부 장관감이다. 이게 바로 이 정권의 인사 철학입니다. 예. 자, 하여튼 이주영 내정자가 기자들로부터 뭐 연락을 받았을 때 나도 놀랐다. 이게 축하받을 일인지는 점점점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예. 자, 이 재밌는 또 새누리당 조직 강화 특위의 결정이 있습니다. 서울 중구. 이 사실은 지금은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의 아들인 정호준 의원이 지난 2012년 총선 때 당선된 곳 예. 아닙니까? 자, 그런데 2011년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기 전까지 이 지역구의 그 터줏대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터줏대감은 바로 나경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터줏마님이겠죠. 터줏마님이군요. 예. 예. 이 나경원 의원이 그런데 이번에 이 조직책에서 탈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중구 지구당 위원장 자리를 내준 것입니다. 예. 누구한테 대신 왔습니까? 심은하 씨 남편 하면은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상욱 예. 전 자유선진당 대변인입니다. 자유선진당이 선진통일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선 직전에 새누리당과 통합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걸 놓고 나경원, 지상욱 서로 이 서울 중구 지역을 노렸는데 나경원은 탈락하고 지상욱이 이렇게 결국 그 지역의 조직책으로 인선이 됐습니다. 뭐 물론 이것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이 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상욱으로 결정된 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겠는가 하는 시각을 오늘 동아일보가 다루고 있습니다. 예. 자기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친박 진영 새 결집을 위해서 비주주인 나경원 전 의원 대신에 지상욱 전 대변인을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요. 자, 왜 안 좋아할까요? 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2012년 서울교육감 후보에서 사퇴한 보수진영 후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상면 전 서울법대 교수입니다. 이분이요, 이 투표용지 인쇄가 끝난 다음에 사퇴를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4.6%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자, 중도 사퇴를 하면요, 무슨 그런 큰 리스크를 져야 하냐면은 2억 원 이상 들어가는 선거 비용을 고스란히 혼자 다 떠안아야 됩니다. 선거 끝까지 완주를 하면은 말이죠. 그래서 득표율 15%가 나오면은 선거 비용 전액 다 돌려받을 수 있고요. 10% 이상 나오면은 이렇게 절반 정도의 선거 비용을 이렇게 돌려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 끝까지 완주를 안 하고 중도에 사퇴를 하는 바람에 2억 본인이 다 뒤집어 썼습니다. 자, 왜 사퇴를 했느냐? 2명의 설득이 있었습니다. 정원식 전 국무총리와 당시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 김무성 의원이었습니다. 예. 이 누구를 위한 총괄선대본부장인지는 아시죠? 박근혜 후보입니다.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 책임자가 이상면 이 서울교육감 후보를 만나가지고 사퇴하라 이렇게 말하자면은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설득했던 논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문용린 현 교육감이 2014년 그때 교육감 선거 때는 안 나갈 것이다. 그때 당신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게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다음 선거 때는 네. 올 6월에 하는 예. 6.2 지방선거 때 이제 함께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선거 때 당신이 나오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게끔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용린 교육감은 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약속 위반 아니냐라고 이상면 교수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서 말이죠. 자, 뭐 문용린 이렇게 교육감이 약속 안 지킨다 이렇게만 보실 문제가 아니라요. 이 서울교육감 선거는 정당 선거가 아닙니다. 정당이 개입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 법정신도 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말라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예. 그런데 새누리당 선대본부장, 총괄 선대본부장이 와가지고 당신 사퇴하라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한겨레 12면의 보도 내용인데요.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예.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기사 하나만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 조선일보 사회면이군요. 그렇습니다. 13면에 실렸습니다.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11살 아들입니다. 지금 조희준 씨, 조윤기 목사 아들. 예. 조희준 씨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지금 법원에 이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조희준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그 내 아들이라고 주장하려면은 지금 당신 남편의 아들이 아니란 걸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DNA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그 아이는 차영 전 대변인의 현 남편의 아들이 아니다.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한다. 네. 라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최소한 현 남편의 아들이 아니다. 이 입증이 된 거면 예. 이 가능성은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네. 조희준 전 회장의 아들일 가능성. 네. 아니면 또 뭐 다른 가능성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조희준 씨는 어쨌든 내 아들이라는 걸 입증하기 전에 당신의 현 남편 아들이 아니라는 걸 먼저 입증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입증이 됐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용민 PD였습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의 우원식 최고위원의 발언.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국정마저 초월한 노동 착취 의혹이에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연예술가라는 이름으로 데려와 자신이 주인으로 있는 박물관에서 쥐가 들끓는 방에서 재우는 등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면서 임금 체불까지 자행했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사실상 근로기준법을 어긴 최악의 범죄 행위이며 일국의 여당 실세 중진 정치인이 국제적인 외교 분쟁거리마저 제공한 셈이 됩니다. 자신이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변명은 몇 시간 만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항해하는 이주 노동자들 10대 인상도 홍 의원 허락 아래서만 가능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도 운영에 관계없다는 해명과 달리 2011년 당시 이 박물관에서 열린 외교통상부의 유물기증식에서 주인으로서 행사 전 과정을 주도한 내용을 본인 블로그에 자랑스럽게 게재하고 있음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홍문종 의원이 이 박물관을 인수한 2010년 다음 해인 2011년부터 3년 연속 문체부 및 경기도로부터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을 보면 2번 연속으로 이어지는 새누리당 정권이 슬슬 권력의 단맛에 취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밀고 있는 유행어처럼 이번에도 개인적 일탈이라 넘기겠지만 집단적인 권력 중독 현상의 일부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인권 탄압의 아이콘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한때는 인권을 강조했던 분. 북한 인권만. 작년 12월 20일 최고중진연석 회의에서의 발언. 이와 함께 북한 인권법 통과가 시급합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에서 북한 인권법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북한 인권을 외면하지 말고 인권법 처리에 협조해야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인도적인 살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단어 몇 개를 바꿔서 방금 이 말을 한 홍문종 포천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이사장에게 돌려드립니다. 이와 함께 홍문종 박물관 인권법 통과가 시급합니다. 아프리카 노동자 노예 착취 사건에 당사자인 홍문종이 소속된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홍문종 박물관 인권법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문종은 더 이상 홍문종 박물관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외면하지 말고 인권법 처리에 협조해야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홍문종 박물관에서의 비인도적인 살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홍문종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